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2300포인트를 돌파해 보십니다. 오늘 1.4% 올라가지고 231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847포인트인데 이것도 머지않아 850포인트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식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괜찮은 것은 우리 경기가 나아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물 경기는 이렇게나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6월달에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경기 동행 지수를 보게 되면은 실물 경기는 아직도 엉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나빠진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또 실제 경기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빠진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제보다 50만 명이 더 늘어붙습니다. 확진자 수가. 그리고 아직 이렇게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잘 나간다는 것은 바로 돈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시 자금 동량을 보면은 어제만 하더라도 한 47조 7천억 정도 되었는데 오늘은 고객 예탁금이 50조입니다. 50조. 어제보다는 물론 한 며칠 지난 자료입니다만은 그 전날보다는 2조 6천억 정도가 늘어붙어요. 이렇게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은행에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 그러고 또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은 지금 5만원권 있죠. 5만원권. 5만원권이 회수되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 나머지 그럼 90%는 어딨냐? 집에도 있다. 이 말. 돈이 많아서 집에도 있고, 은행에도 있고, 또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있고, 부동산에도 있고, 또 그리고 정부는 이번에 그린 뉴딜 펀드를 또 만들면서 시중에 유동자금 좀 땡기려고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일단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여기저기 막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스며들다 보니까 돈이 몰리는 것은 자산이 폭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제 230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신고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 신고가 이야기가 계속 뉴스에서 나오니까 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럼 주식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월봉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우리 시장 어땠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화면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부근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지요.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들어서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시장이 또 한번 말아먹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참 정말로 우리 정시 역사상 처음 보는 그래프가 한번 그려집었어요. 이렇게 장장 몇 년을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박스권에 머물렀던지 롱숏 펀드가 아주 유행을 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긴 터널을 지나가지고 2017년도에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으로 반짝 한번 올라붙어요. 올랐다가 그 이후에 2018년도 들어서 새로운 세상이 안 열리더라 이런 실망감으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큰 역할을 치렀죠. 그런데 2019년도 한 8월 무렵부터 해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러던 차에 계속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시장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요 내려앉았던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전화위복이 되었다. 왜냐면 이렇게 내려앉음으로 인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미국 연준에서도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주고 살아생전 우리나라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거 구경 다 해보고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 정부 할 거 없이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뿌려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결과 현재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 주식시장이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물 경기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놀고 있어요. 여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끌어당길 만한 그런 위치에 놓이는 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끌어당길 수가 없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빚이라는 겁니다. 돈을 줄인다는 것은 빚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돈을 줄일 수 없다 보니까 돈이 흘러가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도 돈이 들어가고 5만원짜리는 다 집으로 들어가고 5만원짜리 총 발행된 거에서 10% 정도만 한국은행에 회수가 되고 집집마다 지금 현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지키느라 놀러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그중 일부는 부동산을 가고 또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와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유동성 장세를 즐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정부에서 마땅하게 지금 돈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에는 테마들이 또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오늘 또 개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올라붙어요. 그래도 이 세력들이 산 걸 보면은 이렇게 세력들은 이런 종목들, 업종들, 화학, 의약품 이런 업종들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해서 개인들은 테마를 또 많이 만들었겠죠. 요것저것 다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세력들이 매수한 것들, 업종들 쭉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화학에서는 SK이노베이션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차트를 한번 보면은 오늘 막 날아 올라붙습니다. SK이노베이션 하면은 또 우리 EOC 생각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거 12만 5천 원에 1억 넣어놨다가 이걸 그새 못 참고 팔았다가 다른 종목 갈아탔다가 하여튼 1억이 공중분해 됐어요. 막 그냥 몇 달만 꾹 참고 들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이런 시기 다 이겨내고 큰 수익으로 또 접어들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하죠. 지금 SK이노베이션 오늘 화학에서 가장 많이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고, 또 한화솔루션 이거 많이 올랐어요. 요거 예전에 제가 마감 시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20일 이동 평균선을 딱 나눠서 보면은 보통 수급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기술적으로 볼 때도 이런 게 많이 올려요. 이런 게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20일선 이렇게 팍 타고 가는 거 있죠. 이게 일낸다고 그때 한번 마감 시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거래에 있다가 7월달에 대해서 날라붙어요. 이제 21선 딱 짚고 올라서는 이런 것들 지금 아주 추세가 좋습니다. 이미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죠. 이 종목 들고 계시다면은 많이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은 OCI입니다. OCI 같은 경우는 좀 갈만하죠. 요건 2017년도에 태양광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태양 패널 만들고 뭐 여러가지 제품 생산하는데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단가가 안 맞아서 결과적으로 그 국내 생산을 접어보기도 했죠.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이 OCI가 다시 요즘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서 수혜를 입을 거다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볼 만합니다. 그나마 많이 떨어졌었고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조정이 받는 시기가 오거든요.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받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가 있는데 요거는 요즘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조금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화학은 요 정도 세력들이 많이 샀고, 또 화학에서 좀 더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모레퍼시픽, LG 생활 건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여기 중에서도 또 농약 관련주 있죠. 농약. 지금 홍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잖아요. 홍수가 또 나고 나면은 병충해가 또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농약 관련주도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의약품주 쪽으로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력들이 엄청 많이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셀트리온 많이 샀고 유한양행 뭐 이런 순으로 세력들이 많이 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으로도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죠. 이 종목이 뭐 80만원 뭐 지금 근처에 다시 왔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많이 올라서 매수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삼성전자를 대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 추천 절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올라서 늦었어요. 예전에 사서 들고 있어야 되고 꼭 이 종목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한다면은 기다려야죠. 지금은 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종목 분석까지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때 종목 분석을 이때쯤 해드렸죠. 이때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이번에 다시 올라서기 때문에 이번에 올랐으면 아마 종가점 충분히 넘어서서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한양행은 요즘 뭐 기술 수출 때문에 또 엄청나게 잘 나가더라고요. 원래 좋은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간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원래는 이게 의약품주 1등이죠. 그런데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이래 됐죠. 그런데 뭐 유한양행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죠. 들고 계신 분들 오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쪽에는 오늘 포스코 케미칼 날아 올라 보십니다. 요거 얼마 전에도 마감 시향에 나왔었죠. 요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또 올랐어요. 이렇게 딱 기술적 지표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가 딱 올라서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때 사는 겁니다. 제 강의들 보면은 기술적 분석에 역이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해당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는 하이드진로도 뭐 자주 나왔죠. 이것도 뭐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도 마감 시향이 안 나왔습니까? 이때 나왔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다시 올라서서 전고점 그때 뭐 돌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섣불어요. 이 종목도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CJ 제일제당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것도 마감 시향이 그때 나왔죠. 그 이후에 다시 올랐는데 이것도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날라붙어요.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접근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는 분들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언급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들은 마감 시향을 계속 봐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마감 시향에. 그때 샀어야죠. 지금에서 살까 말건 아닙니다. 그냥 들고 있는 분들 보유하라고 또 현재 시장에서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보여드리는 거지 이걸 갖다 지금 매수 추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섬유유격은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니까는요. 운송 장비에서는 현대차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도 그때 마감 시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이때 좋다고 요때 딱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요때 분석을 해드렸어요. 요때 요거 좋다고 요거 때 사야 된다고 여기 매수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이런 지점. 현대차는 그 이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보유 관점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사야 된다 그러면은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조정을 기다려야 되지 지금에 와서 또 사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기아차도 똑같다고 말씀드렸다니까. 앞서 본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이렇게 보면 요 똑같은 지점에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요때 분석을 해드렸어요. 마감 시향 때. 괜찮다고. 그 위에 갔는데 지금 기아차도 그러면 사야 된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될 때 사야 됩니다.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업종별로 보면 이런 업종 종목들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테마를 보면은 한미약품 날아부십니다. 잘 안 비죠? 자, 차트 크게 해서 보여줄까요? 나른기 잘 안 비죠? 여기 있습니다. 잘 찾으면 여기 있습니다. 요게 점상 값보세요. 점상 뭐 완전한 점상은 아니지만 거의 점상 수준으로 값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이만큼 날아 올라버렸어요. 단타 하시는 분들이 못 먹는 게 바로 저 갭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뭐 단타하면은 매일매일 수익을 얻고 또 매일매일 정산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타하는 사람들이 못 먹는 거는 저 갭을 못 먹어서 그래요. 돈을 많이 못 버는 겁니다.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저 갭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시장 자세히 보면은 어제 가격과 다르게 붕 뛰어가지고 동시효과 시간에 확 뛰어가지고 가격을 매겨버리거든요. 날아올라 봅니다. 그러면 이 갭을 갖다가 단타한 사람들은 절대 못 먹는 거예요. 스윙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 갭이 쌓이면 엄청난 큰 수익이 되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처럼 이것도 한미 사이언스하고 요 기술 수출 테마에 걸려서 오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하고 다른 겁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앞서 보여드렸고, 그 이외에 보면은 이렇게 그래도 의약품주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OCI도 좀 들어와 있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막 들어오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테마가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 수급 쭉 지켜보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다 보인다 아닙니까? 그죠? 또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큰 종목들 다 보이고, 또 이렇게 등록률로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테마들이 다 보여요.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택도 없는 테마로 가면은 이렇게 팔아서 그러면 수급을 딱 보고 들여다보고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뭐 사는지 딱 보인다 아닙니까? 그럼 내 종목들 중에서 테마를 착 팔아먹고 이런 종목들을 신규로 딱딱 넣는 거죠. 아주 순환매하기 정말로 좋은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지금 다른 종목들 많이 올랐지만 화장품 관련주 오른다고 말씀드렸고, 또 농약 관련주도 괜찮고, 또 식량 위기 관련해서 음식료 쪽도 괜찮고, 이렇게 하나하나 괜찮거든요. 또 그리고 철강 금속 쪽도 괜찮고, 운송 장비 쪽도 괜찮고, 지금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막 다니는데,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드디어 전고점에 날아올라 봤어요. 2300포인트 위로 올라서 보십니다. 이거 지금 2300포인트 이것도 사실 상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정도 유동성이면 이 2600포인트 2017년도에 있었던 이 2600포인트 못 넘을 것 같습니까? 불과 300포인트 밖에 안 넘습니다. 한 10몇 프로 오르면 제가 금방 올라서 봅니다. 즉 올라서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시장 역사를 새로 서가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이만큼 있는데 이 유동성이 은행에도 찔끔 들어가가지고 은행이 지금 예금 수신이 많다고 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5만원짜리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돈 지키느라 놀러 못 간다. 이런 얘기 아까 우스갯소리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가정에서도 쌓여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으로도 와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지금 부동산은 지금 엑소표 짚었다 아닙니까? 정부에서 엑소표 짚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 가라 이랬더니 요 가라 주식시장 가라 이랬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신고가에서 새로운 역사를 쫙딱 서가기 시작하면은 집에 있던 현금도 일로 한번 가볼까. 이거는 좀 집에 나는 이유가 있겠죠. 들키면 안 되니까 자료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 뭐 생략하자. 생략하면 은행에 있던 돈이 이렇게 쏴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 싶죠. 그러면은 더 빨리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물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실물 경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유동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튼 자 우리 시장이 2300포인트를 돌파해 보십니다. 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마냥 좋아할 수는 없어요. 뭐 경기가 잘 돌아가서 돈이 들어와서 뭐 그런 게 아니라서 마냥 좋아할 수가 없는데, 여튼 지난 우리 10년간 정말로 가정 고생 다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버틴 우리들입니다. 부동산 잘 나간다고 할 때 이 긴 박스권도 거쳤잖아요. 이 긴 박스권 주식하지 말고 부동산 해야 될 걸. 이 박스권 가는 동안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더 올랐잖아. 그런데 묵묵히 참고 우리가 이까지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으로. 그래서 부동산이 그 최근에도 그 잘 나가는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박아먹고 엄청 후회가 든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한번 들어와서 주식시장에도 뻥튀기 될 만한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들고 있어야 됩니다. 꼴랑 10몇 프로 못다가 때려 파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목 간다고 해서 아씨 내 건 안 가는데 바꿔볼까,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그렇다고 하면은 또 대단한 시잡자들 희한한 거 들고 있으면서 아 나는 들고 있어도 안 되던데, 이렇게 또 예외적인 이야기를 하면 참 곤란하죠. 막 그런 예외적인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막 코덱스 뭐 200 이런 거 지수 ETF 같은 거 들고 있으십시오. 종목 선정할 능력이 안 되면 지수 ETF라도 들고 있으면 돼요. 자기 그릇만큼 먹는 겁니다. 여튼 그건 우리 카페에서 기나긴 수련의 기간에 10년 내공을 쌓았다 아닙니까? 그거를 실력 발휘할 때입니다. 그 실력 발휘 한다는 건 뭐냐? 사고 파는 것도 중요한데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저쯤에서 잘 사면 많어. 한 20% 먹고 팔아버리면은 20% 빼 못 먹는 거잖아. 다소 좀 높은 가격에 샀더라도 100%, 200%, 300%가 들고 있으면 걔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저쯤에서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들고 있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아무쪼록 10년 내공을 갖다가 들고 있는 것에 온몸을 집중을 해서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전에 비트코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할아버지께서 야 어떻게 하면 가상화폐로 돈 버노? 편의점 아주머니께서 비트코인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또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나 비트코인 어떻게 사냐고 물어볼 때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 주식 투자한다며. 주식 투자 어떻게 하노? 계좌 이렇게 개설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물어볼 때 그런 이야기 듣기 시작하면은 막 주변에서 막 하죠. 아이고 내가 이제 조금씩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웃자든가 묵묵히 들고 있을 때입니다. 고생한 거 보람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되고 오전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낙오 없이 다 일어서야 돼요. 해내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